3학년 일반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국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 3개를 내줬는데 이해활동 1번, 2번, 3번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 게시판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열심히 잘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했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기보다 독서 제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의를 찾고, 자, 그리고 건축과 자연의 어떤 관계의 시대적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독서 제재를 바탕으로 찾아보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답안들이 거의 유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과 자,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자, 답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이해활동 볼게요. 자, 이 글에 사용된 아래 개념들의 정의를 찾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런 정의들이 교과서에 제시가 돼 있었죠. 자, 그래서 생태학적 건축은 독일 생태 건축을 비롯한 생태학과 관련된 일련의 건축 활동을 의미했었고, 환경과 친화하는 건축, 환경 친화적 건축이었죠. 자, 동시에 인간 친화 건축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졌었죠. 자, 독일의 생태 건축은 어땠었나요? 자, 주택 및 주거단지 도시를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한다. 자연과 같은 생태계로 구성해서 자연과 유기적 통합을 꾀한다. 자연과 유기적 통합을 꾀하는 건축이었죠. 자, 그리고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건축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환경 친화적 건축은 뭐냐? 다 유사한 의미인데, 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환경 친화적 건축은 경험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한다. 경험주의 철학을 근본으로 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친화적 건축이었고, 자, 그리고 자연이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한다. 자연이 순환 원리를 건축에 적용하고 자연 요소의 성질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 그런 어떤 건축 방법이었죠. 환경 친화적 건축. 자, 네 번째, 생태 중심 사고 건축. 생태 중심 사고 건축은 뭐였느냐? 자,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닌 생태 환경 중심 사고를 적용한 건축이다. 생태 중심적 디자인 요소, 생태 중심적 디자인 전략과 기법으로 계획되는 건축이었다. 자, 그리고 생태계의 존재 질서, 생태계의 존재 질서를 담은 건축이었다. 라고 여러분이 자, 작성했으면 됐고, 정리가 안 된 학생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멈추고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건축과 자연의 관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리해보세요. 역시 우리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근대 이전과 근대 시기와 근대 이후로 나누어 봤었죠. 그래서 근대 이전의 어떤 건축과 자연의 관계는 어땠나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원시 건축이 발전하였다. 그래서 각 나라, 민족, 지역에 알맞은 토속 건축으로 정착하였다. 자, 그리고 건축이 유기적이었고, 유기성을 띈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띄었고, 실용적이었고, 전통성을 지니고 있었고, 익명성을 담보하고 있었다. 근대 시기에는 어땠나요? 근대 시기에는 픽처레스크, 네오고딕, 영국의 수공예 운동, 아르누보 경향, 표현주의 등과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건축 경향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유기적 건축 디자인은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교과서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대 이후의 활동은 어땠어요? 자, 근대 이후의 활동은 몰개성성, 개성이 없는 건축, 비자연성, 자연과 결부되지 않은 건축을 극복하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 흐름이 생겨났어요. 자, 그리고 독일 생태 건축, 미국의 그린 건축, 일본의 환경 공생 건축 등 다양한 생태 건축이 나타났다. 그래서 근대와 근대 이후 시기의 건축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잠깐 여러분이 화면을 멈추고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를 했다는
가정하에 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공기를 정화하고 환기할 수 있으며 실내 미세기후를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신체 심리적 치유 효과, 자, 그리고 청각, 시각, 공감각적 청량감, 자, 존재만으로도 생동감을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효과들을 거둘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냈던 과제였고, 네 번째 목표 활동부터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목표 활동,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음의 과정에 따라 주변 인물들에게 설명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의 명칭이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보를 재구성하고,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했다면 그것을 논리적 체계, 즉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청자에게 또는 독자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이 글에서 주변 인물에게 설명할 만한 정보를 선정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주변 인물에게 설명 가능한 정보를 선정하고, 자, 2번에서는 어땠어요? 예상 청중을 선정하고 설명에 적합한 정보 조직 방법을 생각해보자. 3번, 예상 청중을 고려하여 설명할 정보를 정리해보자. 4번, 예상 청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 방법을 선정해보자. 자, 5번, 짝이 내 짝이 예상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조직 및 표현 방법을 평가해보자. 자, 5번은 심화활동인데 어떤 문제예요? 자, 소단원일의 심화활동에서 세운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라는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도 원래는 이제 모둠 활동으로 전개되는 거에 좋은데 지금 여러분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역시 이 부분은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과제는 4번 목표 활동 4번, 그리고 심화 활동 5번이에요. 특히 심화 활동 5번과 같은 경우는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인데 보고서는 여러분이 국어 시간뿐만 아니라 여타 시간에도 작성해 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 조직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정보 표현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 여러분이 조직을 할 때 개요를 작성하죠. 자, 개요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갈 요소, 중간에 들어갈 요소, 끝에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보고서 양식까지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 들어갈 단어는 비분절 의문과 불규칙 활용이라는 문법 파트예요. 현대 문법 파트인데 작년에 여러분 문법 시간에, 언어와 매체 시간에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의문과 비분절 의문에 대해서도 역시 배웠어요. 일단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의문의 개념 여러분 기억나요? 자, 의문의 개념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의문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음과 운. 음과 운의 결합인데, 자, 이 음과 운은 자,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었죠? 운소. 그래서 소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음소 같은 경우가 자,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고, 자, 운소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죠? 소리, 억양 또는 어조 또는 소리 길이, 장단, 자,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의문의 정의를 어떻게 간단히 내렸었냐면
이렇게 늘었었어요. 기억나나 봐요? 말의 뜻을 변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였죠. 말의 뜻을 변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 자, 말의 뜻을 변별하는 최소의 문법 단위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잠과 자, 모음이라고 했을 때 잠의 교체를 통해서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가 형성되고 자, 모음의 교체를 통해서 자,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어요. 활동들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비분절 의문은 뭐냐?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음소와 운소로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이 음소를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분절 운이라고 하고요. 자, 이 운소를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이 비분절 의문이라는 거예요. 운소. 자,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부분은 비분절 의문, 운소라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소리 억양이라든가 어조라든가 창단 이런 것들이 말의 뜻을 변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요소들이 말의 뜻을 변별해 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의문 중에 운소 또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 요소가 비분절 의문이었고 두 번째 요소가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도 역시 언어와 매체 시간에 문법 파트, 형태론 파트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은 선생님이 뭐라고 썼죠? 특정 의문 환경 조건 하에서만 특정 의문 환경 조건 하에서 어간이나 어미가 그 형태를 달리하는 현상이었죠. 자, 그래서 불규칙 활용의 종류는 선생님이 크게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었는데 자,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불규칙 활용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 안 나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규칙 활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불규칙 활용. 자, 불규칙 활용은 크게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었고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었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었어요. 자, 이런 어떤 불규칙 활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면 시옷 불규칙 활용이 있었어요. 자, 시옷 불규칙 활용의 개념은 뭐였어요? 어간, 말, 의문이 어간말, 음절말, 의문도 돼요. 어간말, 의문이 시옷으로 끝나고 자, 후행하는 의문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그 시옷이
탈락한 현상이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든 것이 뭐였나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과서에서 든 것이 짓다였어, 짓다. 자, 짓다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짓이라는 어간이죠. 그다음에 다라는 평서형 종결어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짓이라는 어간 다음에 모음 어미가 오면 어간말 의문인 시옷이 탈락한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짓이라는 어간에 다가 아니라 어라는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요? 지어로 활용을 했었죠. 자, 지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어간말 의문 받침 시옷의 탈락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시옷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의 형태가 짓에서 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예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들었었냐면 디귿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디귿 불규칙 활용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디귿 불규칙 활용도 개념 정의는 유사합니다. 자, 디귿 불규칙 활용은 어간말 의문이 디귿으로 끝나요. 디귿으로 끝나고 후행하는 의문이 오음으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었어요. 자, 이것의 예로 든 것이 뭐였나요? 자, 이것의 예로 들었던 것이 기본 동사 묻다였어요. 묻다. 누군가에게 묻다 할 때 그 묻다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어간은 묻이었고 동사 어간. 자, 어미는 당연히 다였죠. 평서형 종결어미. 자, 그런데 어감 뒤에 모음 어미가 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자, 묻이라는 어간에 자, 어라는 어미가 왔을 때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이것이 자, 여는 법칙에 따라서 묻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물어보다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간의 형태가 바뀐 경우죠. 자, 어간의 형태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 어간의 형태가 디귿에서 리을로 이렇게 바뀌는, 즉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디귿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 리을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리을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이요. 자, 세 번째로 든 것이 비읍 불규칙 활용이었어요. 자, 이 비읍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도 정의는 거의 유사해요. 자, 어간말 의문이 비읍으로 끝납니다. 비읍으로 끝나고 후행하는 의문이 모음으로 시작해요. 후행하는 의문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 자, 이 비읍이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어요. 자, 비읍이 반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뀌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예로 든 게 뭐였냐면 이러한 예였어요. 자, 어떤 예였냐면 돕다라는 예가 대표적이었어요. 돕다. 기본 동사 돕다 얘가 대표적이었는데 자, 이것은 돕이라는 동사의 어간과 다라는 평소형 종결어미의 결합이었죠. 자, 그런데 자, 평소형 종결어미 말고 모음 어미가 결합했을 때는 자, 형태가 달라졌었죠. 어간 형태가. 어떻게? 돕이라는 어간 뒤에 자, 아라는 모음 어미가 왔을 때 모음 어미가 왔을 때 자, 어떻게 형태 변화를 겪었나요? 도와가 됐어요. 도와. 자, 도와가 됐다는 것은 결국 어간말 받침 비읍의 형태가 자, 반모음 오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간말 음운 비읍이 자, 무엇으로 여기 오의 형태로 반모음 오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읍이 오의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의 형태가 바뀐 불규칙 활용으로 우리가 작년에 배웠었어요. 자, 시오, 디귿, 비읍 불규칙 활용이 어간이 바뀌는 대표적인 불규칙 활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뭐가 있었냐면 르 불규칙 활용이 있었어요. 자, 르 불규칙 활용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자, 르 불규칙 활용. 자, 르 불규칙 활용은 어디 써볼까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4번. 르 불규칙 활용. 자, 이 르 불규칙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간말 음운이 르로 끝나고 어간말 음운이 르로 끝나고 후에 가는 음운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리을이 덧나는 현상이에요. 자, 리을 리을이 두 번 덧나는 거죠. 리을이 덧나는 현상. 자, 할 때 리을이 덧나는 현상.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음이 탈락해 버립니다. 모음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자, 모음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이 흐르다라는 기본 동사예요. 자, 흐르다라는 기본 동사의 어간이 어디까지인가요? 흐르까지죠. 이게 어간이고 다가 평소형 종결음이죠.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 결합하는 어미를 모음으로 바꿔볼게요. 흐르라는 어간에
자, 모음어미 어를 결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결합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요? 흐르어가 아니라 흘러로 활용했어요. 자, 이때 흘러로 활용할 때 자, 어간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자, 어간 부분에서 음음이 일단 탈락하죠. 자, 음음이 일단 탈락하고 자, 리을이 덧났어요. 자, 이 위에 있던 리을이 자, 선행하는 음절 말로 오고 자, 여기에 리을이 한번 덧났어요. 자, 리을이 한번 덧났어요. 그래서 흘러로 자, 그 형태를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네 번째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어간이 바뀌는 마지막 활용 방법이 있었어요. 어간이 바뀌는 마지막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 활용이 있었습니다. 우불규칙 활용이 있었어요. 자, 우불규칙 활용은 용례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불규칙 활용은 어간말 의문이 우로 끝나요. 자, 후행하는 의문이 모음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후행하는 의문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우가 탈락한 현상이에요. 그 예로 든 용례가 하나밖에 없었죠. 자, 하나의 용례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의 용례가 바로 푸다, 똥을 푸다 할 때 푸다였어요. 아, 선생님이 똥을 푸다 할 때 푸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펜이 잘 안 써지네요. 자, 푸라는 어간에 다가 결합하는 꼴이죠. 그래서 평소형 종결어미 종결어미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가 아니라 모음어미가 결합했을 때 푸라는 어간에 어라는 모음어미가 결합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냐면 똥을 퍼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간이 우몸이 탈락해버리죠. 자, 우몸이 탈락해버리는 형태 변화를 겪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배운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5가지. 자, 어떻게?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 활용 특정 음음 환경 조건 하에서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간은 활용 과정에서 어간만 바뀌었고, 자,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어미만 당연히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정리해준 어간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종류를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앞서 제시했던 과제물도 꼭 여러분이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미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